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자신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한층 달라 보일 겁니다. 프레임의 사전적 의미는 테두리, 창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는 뜻인데요. 즉,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인 것이죠. 프레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레임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악취가 나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거리를 청소합니다. 이처럼 힘겨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아저씨를 본 젊은이는 어떻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아저씨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프레임을 악취나는 쓰레기, 월급이 적은 직장으로 맞추는 것이 아닌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는 것에 프레임에 맞추어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비록 누군가에겐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단순 힘든 노동이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한다는 것을 중요한 사명감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좋은 프레임, 나쁜 프레임을 가졌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 혹은 상황을 바라볼 때 다양한 프레임을 갖는 것은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지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성숙하다는 것은 마음의 눈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눈금이 2개뿐이라면 좋다, 나쁘다 흑백 논리로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눈금이 2개가 아닌 5개 혹은 5개 이상이라면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로만 판단하는 게 아닌 개그 코드는 나랑 통하긴 한데 식성은 나랑 좀 안 맞네 라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좋은 프레임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2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위 프레임보단 상위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위 프레임이란 좋은 관점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양한 프레임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되도록 좋은 프레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커를 할 때도 되도록이면 이어지는 숫자나 같은 무늬를 가진 패를 가지면 좋은 것처럼이요. 좋은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삶과 포커 게임의 차이점은 삶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지만 포커 카드는 랜덤으로 받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삶에서 우리는 좋은 관점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하죠. 좋은 카드는 바로 어떻게가 아닌 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예로 들자면 직장을 선택할 때 일이 하기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찾을 겁니다. 즉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직장이 나에게 주는 의미, 이뤄낼 수 있는 성취감, 발전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왜 다니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죠.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다니는지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왜 다니는지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떻게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왜가 없다면 주 5일 40시간 이상을 일을 한다는 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는 행동에 어떻게가 아닌 왜를 묻는 행동은 적극적으로 좋은 관점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심리학 용어를 파악하고 실천하자. 전 왜 그렇게 많은 성공자들이 심리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단지 심리학이란 상대방의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와 환경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예시를 들자면 개인이 군중이라는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자아 실종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모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군중이라는 거대한 바닷속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침몰되는 현상이죠. 중국 사천 청두시에 남자친구와 다툼을 하고 우울한 감정에 빌딩 꼭대기에 올라와 자살을 시도하려 하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빨리 뛰어내려고 외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상황은 빠르게 수습이 되었습니다. 자살을 부추긴 누리꾼들은 자아 실종 현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알게 모르게 일어납니다. 심리학의 영향을 인지하고 있다면 환경이 주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떨까요?
투사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성향인 태도나 특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심리현상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레비츠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능력 차원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이 드러낸다는 것이죠. 타인을 비평할 때 혹은 칭찬할 때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중요시 한 점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타인을 대할 때 자신의 언행을 주의하며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심리학 용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프레임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지혜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를 추구하는 쪽으로 발달됐고 환경적인 요소와 인간의 본성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관점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외를 추구하는 것과 심리학 용어 학습을 한다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